안녕하세요.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147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김수연 문화예술 전문기자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늘 초대 손님 오랜만에 어떤 분을 초대하실까 했는데 너무 또 얘기가 궁금해지네요. 19년 만에 그 난타가 다시 뉴욕에 무대에 올랐잖아요. 예, 난타의 예술 감독님 송승환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2년 전쯤에도 출연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연극 배우로 연극 오랜만에 그때. 하실 때 그때 오셔서 오셨는데.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요번에도 사실 제가 좀 다치는 바람에 그거 회복하느라고 한동안 팟캐스트를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공백기가 있다가 새로 시작하면서 어떤 분을 이제 모셔야 될까 고민을 조금 했는데 그냥 뉴욕에서 난타가 다시 올랐다는 얘기를 듣고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다. 당장 모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 공연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저희가 뉴욕에 있는 뉴 빅토리 극장에서 10월 14일 날 공연이 시작돼서 10월 말일까지 그렇게 공연을 했죠. 진짜 감회가 네. 그 뉴 빅토리 극장이 2003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을 했던 그 극장이에요. 같은 극장이죠. 같은 극장에. 그래서 2003년도에 그때도 가을 시즌 오픈작으로 저희 난타가 그곳에서 공연이 됐었고 이번에 이제 19년 만에 또다시 그 극장에서 이제 가을 시즌 오픈작으로 공연을 했어요. 그 극장도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문을 닫고 있다가 이제 난타로 문을 연 거예요. 그래서 그 극장 관계자들도 3년을 문을 닫고 있다가 이제 다시 공연을 시작하면서 어떤 작품으로 할까 고민들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난타를 초청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곳에서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을 했죠. 정말 사실 난타 하면 근데 이병희 아나운서는 아직 안 보셨다고 했는데 그래도 어떤 작품인지는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잠깐 숫자로 기록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물놀이와 서양 슬랩스틱 코미디가 결합한 논버벌 퍼포먼스 난타 1997년 초연이 됐고 그 이후에 세계 59개국 그리고 320개? 320개 도시 투어로 이제 이번 뉴욕 공연까지 합해서 1,460만 명의 관객을 만났습니다. K 콘텐츠의 열풍을 타고 다시 초청하고 싶다 이런 요청이 와서 이제 2003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했던 그 극장의 뉴 빅토리 극장에서 다시 이번에 공연을 했습니다. 와, 엄청난 도시에서 많은 도시에서 사실 미국은 1999년도에 저희가 에딘버러 페스티벌을 통해서 난타가 처음 해외 공연을 했잖아요. 그리고 2000년도에 이제 다시 에딘버러를 갔고 그러면서 99년 에딘버러 이후에 이제 유럽 투어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체코 이런 나라들 공연을 했고 2000년도에 다시 에딘버러 두 번째 공연을 마치고 나서 2001년도에 드디어 이제 미국 투어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2001년 9월 4일 날 보스턴의 슈벨트 극장에서 미국의 한 50개 도시를 투어하는 그런 투어 공연의 스타트를 2001년 9월 4일 날 보스턴 슈벨트 극장에서 시작했는데 그거 막 올려놓고 그리고 제가 서울로 돌아와서 바로 9월 11일 날 9.11이 터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50개 도시 미국 투어가 무산이 돼버렸죠. 그때 미국 전역에 다 공연이 중단되고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때 실망이 컸고 그래서 다시 2002년도에 미국의 이제 캘리포니아 쪽하고 하와이 쪽 투어를 했고 그리고 2003년도에 다시 브로드웨이에 이제 입성을 하려고 사실 연극하는 사람들은 그냥 꿈이 브로드웨이 가는 거거든요. 최종 목적지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2003년도에 이제 브로드웨이의 극장들을 제가 두들겼는데 그 중에 이제 퍼블릭 시어터 정부의 네. 어느 좀 보조를 받으면서 가족극으로 유명한 극장이 그 뉴빅토리 극장이에요. 그 극장에 제 난타 공연을 타진을 했더니 그의 예술 감독으로 온 분이 한 번에 오케이를 해요 하면서 자기 난타를 봤다는 거예요. 아, 어디서 봤대요? 어디서 봤냐 그랬더니 2000년도 에딘버러에서 봤대요. 그리고 언젠가 자기가 뉴욕에서 이 네. 극장 예술 감독이 되면 한번 초청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네. 그래서 아주 쉽게 그 브로드웨이의 문이 열린 거죠. 네. 그만큼 그 에딘버러 페스티벌이 존재감이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 네. 페스티벌에서 그 예술 감독이 마침 난타를 받고 네, 네. 이제 그런 인연으로 2003년도에 이제 브로드웨이에서 첫 공연을 하게 된 거고 네. 그리고 올해 이제 19년 만에 네. 다시 그 극장에서 공연을 한 거죠. 근데 그 2003년도 예술 감독이었던 그분이 이번에도 오셨어요. 오프닝 날. 아, 그래요? 네. 어머. 자기 19년 전에 이 난타를 했던 네.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니까 네. 다시 보고 싶어서 왔다고 네. 좀 다시 만났죠. 반가우셨겠다. 그러면 이 뉴빅토리 극장에서 당시에 2003년에 하고서 이제 그때 브로드웨이 전용관 여기서 하고서 네. 네. 그래서 뉴빅토리 극장에서 하면서 저희가 이제 뉴욕의 극장주들, 프로듀서들을 초청을 해서 그때 약 한 달 정도 공연을 네. 했는데 이제 그 결과 오프 브로드웨이의 미네탈 레인이라는 네. 극장주와 협의가 이루어져서 2004년부터 이 뉴빅토리 극장에서 이제 오프 브로드웨이로 옮겨서 네. 장기 공연을 시작한 그쵸. 거죠. 네. 그래서 미네탈 레인에서 2004년에 공연을 시작해서 1년 6개월 동안 네. 난타가 뉴욕에서 공연이 됐죠. 네. 네. 이렇게 장기 공연한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네. 그렇죠.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뭐 네. 한국 공연뿐만 아니라 아시아 공연으로는 저희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오프브로드웨이에서 1년 6개월씩 장기 공연을 하는 것은. 네. 이제 그러면서 그 2005년도에 이제 미국 46개 도시 투어가 동시에 이루어져서 네. 2004년, 2005년에는 미네탈 레인에서 장기 공연을 하면서 또 한 네. 팀은 미국의 약 40몇 개 도시를 네. 투어를 했죠. 그때 아마 난타가 가장 전성기였던 그러게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국내에도 그 당시에 전용관이 이제 한 개여서 네. 세 개로 늘어났고 그 2005년 그때 아마 미국의 뭐 ABC, CBS, MBC 거의 모든 토크쇼에 난타가 다 출연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싸이의 강남 스타일 또 뭐 우리 K-팝이 알려지기 훨씬 이전에 네. 난타가 미국 매스컴에서는 한국 공연으로 2004년 5년도에 아주 대대적으로 소개가 됐었죠. 네. 그러니까 뭐 원조 공연 네. 한류의 원조다. 네. 그러네요. 네. 네. 그때는 SNS가 지금처럼 활발하지 않아서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게 좀 아쉽죠. 네. 요즘 같으면 뭐 그냥 실시간으로 다 그렇죠. 전파되고 네.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럴 때가 아니었고 SNS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을 네. 때라서 네. 네. 대단하다. 네. 그래서 뭐 난타는 계속 국내에서도 이제 전용관 여러 개 있고 네. 그리고 또 아시아 지역에도 이제 진출을 해서 네. 하다가 이제 그- 코로나 그렇죠. 저희가 제일 먼저 해외 전용관을 만든 건 방콕이었어요. 네. 아무래도 아시아에서 외국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는 도시가 방콕이고 그래서 방콕에 전용관을 오픈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중국 광저우에도 네. 난타 전용극장을 오픈했었고 근데 뭐 코로나가 다 삼켜버렸죠. 그러게요.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거의 국내외 전용관이 3년 정도 공연을 못했으니까 네. 아 난타를 올해가 25년째인데 난타 공연한 지 25주년. 네. 97년에 초연을 했으니까 그렇죠. 네. 이 코로나가 제일 무서웠죠. 네. 네. 다행히 이제 제주도는 작년부터 다시 오픈을 했고 네. 서울의 명동극장은 올 7월부터 다시 오픈을 하고 그래서 이제 슬슬 다시 공연을 시작하고 있는데 네. 사실 난타는 1,500만 관객 중에 1,000만 명이 외국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뭐 필수 코스처럼 네. 그렇게 난타를 보시는데 아직은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질 예전같이 않아요. 회복되기는 전이라서. 특히 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관광객은 중국과 일본 사람이 가장 네. 많은데 네.
뭐 아시다시피 중국은 아직도 봉쇄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중국 관광객들이 거의 못 들어오고 있고 일본 관광객도 조금씩 들어오긴 하는데 네. 일본이 요즘 뭐 엔저가 워낙 심해서 일본 그러게요. 사람들이 어디 네. 해외 가서 돈 쓰기가 힘든 모양이에요. 환율 때문에. 네, 그래서 또 관광객이 이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지금은 명동에서 우리 국내 관객들 네. 또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 네. 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하고 있죠. 네. 좀 전성기 때를 생각하면 좀 더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공연인데 네. 좀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었겠지만 네. 특히 공연계가 많이 힘들었고 그 중에서도 저희 난타뿐만 아니라 뭐 점프라든가 플라잉이라든가 이렇게 그렇죠. 주로 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공연들이 네. 다들 너무 힘들었죠. 예. 그냥 공연을 못 하니까 그렇죠. 진짜. 굉장히 힘들었고 비용은 또 극장 임대료니 뭐 그죠. 네. 나가야 할 돈은 계속 있고 너무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뭐 어쨌든 지금부터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되고 네. 그 시작을 저희가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할 수 그러게요. 있었던 게 네. 어쨌든 기분 좋은 스타트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 브로드웨이 공연을 끝내자마자 이제 내년도 미국 투어 협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아마 내년 9월쯤에 미네타 레인을 시작으로 다시 네. 이제 미국 투어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19년 전에 그 예술 감독도 와서 다시 봤다고 했는데 그 19년 전에 난타하고 요번에 뉴 빅토리 극장에 새로 오른 난타는 뭐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사실은 뭐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죠. 네. 왜냐하면 그 컨셉이라든가 스토리는 네. 이제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중간중간 에피소드들이 조금 바뀌었고 네. 또 아무래도 조명이라든가 음향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네. 조명이라든가 음향 그런 테크닉적인 것들이 19년 전에 비해서 많이 발전을 했고 네. 뭐 아시다시피 캐치나 팬텀 같은 뮤지컬이 20, 30년 하는데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난타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내용이 크게 바뀌지는 않지만 이제 작은 에피소드들 또 테크닉적인 면에서는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왔었죠. 네. 이번에도 뭐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 뉴빅토리 극장이 한 600석 정도 되는 극장이지만 3층까지 있는 극장인데 네. 뭐 매회 1, 2, 3층 관객들이 다 기립박수를 보낼 정도로 그러게요. 네, 네. 아주 좋은 반응이어서 네.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커튼콜 영상을 그래서 찍어온 걸 저도 좀 봤는데 아마 네. 유튜브에 영상이 나갈 때는 그것도 좀 보여드릴 텐데 네. 굉장히 저도 막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네. 그 현장의 그 흥분된 분위기 네네. 이런 게 네. 느껴지니까. 네. 네. 기분 좋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19년 전과 배우는 이제 바뀌었고요. 물론이죠. 네. 배우는 한 배우가 네. 그 당시 19년 전에 그 섹시가이라는 배역을 했던 배우가 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올해는 매니저 역할로 갔어요. 거기 안에서 승진을. 그러네요. 그래서 한 배우가 19년 전에도 빅토리 극장에서 공연을 하고 네. 이번에도 또 공연을 했죠. 역할은 바뀌었지만. 네. 굉장히 되게, 특별했겠어요. 그 친구 굉장히 그 감개무량해했어요. 다시 내가 이 무대에 쓴다는 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설호열 배우라고요. 와. 그래서 지금은 또 제 연출 파트에서도 네.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네네. 네. 굉장히 감개무량해했죠. 네. 그럼 그분은 그동안에도 계속 난타에 출연을 하셨던 네. 거예요? 그러니까 19년 동안 난타를 계속 그 친구도 20년이 넘었죠. 이미 뉴욕 19년 전에 뉴욕 가기 전에 난타를 한국에서 네네.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올 연말에 은퇴하는 배우가 있어요. 김문수라는 배우가 네, 지금 네. 제주도 전용관에서 네. 그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97년 10월 호아마트홀 초연 때부터 진짜요? 올해까지 25년 동안 난타를 했어요. 어머.
그 중간에 뭐 영화도 찍고 뭐 다른 드라마 출연도 간간히 하긴 했지만 어쨌든 난타를 무대를 내려온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김문수 배우가 이제 올 연말에 은퇴를 하는데 난타에서 은퇴죠. 25년을 꽉 채우고 은퇴를 하는 거죠. 산 증인이네요, 진짜. 와. 그래서 저희가 어디 한국 기네스북에 좀 올려볼까 리서치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한정극을 25년 동안 한 배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 공연을 한 공연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한국 기네스북에 김문수 배우를 이제 올리려고. 올리려면 그게 뭐 여러 가지 자료가 필요하더라고요. 그것들 지금 수집하고 있죠. 그렇구나. 저는 97년 호화마툴 초연을 봤어요. 맞아요. 보셨죠. 그때는 제가 문화부의 담당 기자는 아니었고 그냥 공연이 재밌다 그래서 보러 간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뭐 뻥튀기 같은 거를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졌었죠. 그걸 좀 어떻게 좀 받아보려고. 근데 뭐 그 후에도 이제 제가 담당 기자가 되거나 아니면 담당 기자가 아닐 때도 어떻게 기회가 돼서 뭐 누구 친구를 보여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봤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조금씩 바뀌는 게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이제 골격은 똑같지만. 그렇죠. 그래서 25년 동안 뭐 사실 처음 호화마툴에 비해서는 많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초연 때는 사실 출연 인원도 4명이었어요. 매니저라는 배역이 없었죠. 나중에 이제 스토리를 좀 강조하다 보니까 매니저라는 배역이 필요해서 그런 배역을 집어넣었었고 또 처음에는 관객 참여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제 그 이후에 점점 관객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작품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뭐 관객을 끌어올려서 만두 쌓기 시합을 한다든가. 그거 너무 재밌더라고요. 진짜. 그런 장면을 만든 건 제가 70년대 관객모독이라는 연극을 76장에서 76년 7년도에 공연했는데 그때 그 관객모독을 쓴 피터 한트켈은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연극은 축구 시합의 90분처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를 90분 보면 그렇게 조용히 보지 않잖아요. 골 들어가면 막 소리 지르고 우리 팀이 한 골 먹으면 그냥 세상 다 망한 듯이 허탈했다가 또 한 골 집어넣으면 그냥 소리 지르고 옆에 있는 사람 얼싸안고 뭐. 왜 연극은 그렇게 못 보나? 왜 가만히 앉아서 배우가 하는 걸 관객은 보고만 있어야 하나? 사실 피터 한트케가 관객 모독을 쓴 것이 이제 그런 생각에서 시작된 거였거든요. 관객을 자극시켜서 관객들이 무대에다 대고 막 욕도 하게 만들고. 저도 난타를 하면서 그 피터 한트케의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끼리 그냥 일방적으로 무대에서 뭘 해서 객석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관객도 좀 같이 참여하게끔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만두 쌓기 씬 같은 것도 집어넣게 되고 또 같이 박수를 치는 씬도 집어넣고 공을 서로 주고받는 씬도 집어넣고 이제 그렇게 조금씩 그런 장면들이 업그레이드 되어 온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맞아요. 그런 장면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보러 왔는데 관객들이 나와서 뭔가 참여를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관객들이 나와가지고. 근데 한순간 그 배우가 싹 나가버리죠. 그리고 근데 이 관객은 그것도 막 모르고 그냥 아주 열심히. 그러니까 그 순간은 그 관객이 그 무대의 배우인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재미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장면을 만들게 된 데는 그 피터 한트케가 관객 모독을 쓰면서 했던 말, 그 말이 오랫동안 제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에 남아 있었고 그 피터 한트케 한마디가 저한테 그런 장면을 만들게 하는 자극을 줬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난타를 처음에 제가 이제 문화부에 와서 관련 기사를 굉장히 사실 많이 썼는데 그때마다 비언어 퍼포먼스라는 말을 이제 넌버벌 퍼포먼스를 그냥 이제 한국어로 번역해서 그렇게 쓰는데 처음에는 이걸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해야 했어요. 그렇죠. 기사를 써놓으면 데스크가 비언어 퍼포먼스라고 하면 사람들이 알아듣냐. 그러니까 꼭 대사가 없는 이 말을 꼭 앞에다가 이렇게 넣고서 이렇게 시작을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비언어 퍼포먼스를 넘버벌을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를 전에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저는 배우로서 연기 활동을 하면서도 사실 공연 제작을 좀 일찍 시작했거든요. 네. 77년, 8년 그 76 소극장에서 네. 제가 21, 2살 때 그때 이제 연극 제작도 해보고 뮤지컬 제작도 네. 해보고. 근데 뭐 규모가 작든 크든 제작이라는 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티켓을 팔아서 들어간 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네. 회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표가 그렇게 많이 안 팔리는 거죠. 네. 그 당시만 해도. 사실 그때 지금도 좀 그렇지만 그때도 대부분 여자 관객이 대부분이었고 네. 그때는 인터넷이 없이 이제 예매처라는 게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종로서적, 교보문고. 네. 그 중에 제일 큰 예매처가 이대 앞 광생약국. 그래요. 이대 여자대학교 앞이 네. 제일 표가 많이 팔리는. 약국에서요? 그럼요. 광생약국은 그건 아주 처음 들었어요. 약 판매액보다 티켓 판매액이 더 많았어요. 아주 유명 예매처입니다. 70년대. 그래요? 어머. 또 뭐 숙명여대 앞에도 예매처가 네. 있었는데 네. 어쨌든 그 여성 관객을 놓치면 표가 안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연극 제작비를 뭐 최소화하기 힘드니까 밤낮 적자인 거죠. 네. 또 연극을 서울에서 만들어서 지방 공연을 해도 뭐 대구, 광주, 대전, 부산 이렇게 큰 도시 몇 개 돌고 나면 이제 더 그죠. 이상 공연할 네. 곳이 없고 지방은 사실 더 관객이 적었고 네. 그 당시만 해도 연극을 돈 주고 본다는 거 그 개념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네. 초대권을 줘야지 왜 초대권이 나보고 많고. 돈을 주고 표를 사라고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을 테거든요. 네. 그 이상하게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일수록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초대권을 좋아하는 네. 오히려 가난한 대학생들이 돈 주고 표 사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공연이 상업화되기 어려운 시장이었죠. 근데 그런 시장에서도 제가 만들고 싶은 작품을 계속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국내 시장 갖고는 도저히 수익이 안 나는구나. 연극을 하나 만들어서 서울, 대구, 광주, 부산 공연도 좋지만 도쿄도 해외, 가고 네. 베이징도 가고 파리도 가고 로마도 가서 공연할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장벽이 여러 개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 첫 번째 장벽이 언어였어요. 네. 한국말로 하는 연극을 뭐 프랑스에 가서 이태리 가서 공연하는데 누가 그걸 알아듣겠어요. 네. 그러던 차에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외국에서 넘버벌 퍼포먼스라는 네. 장르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네. 그것도 그 중앙일보에 그때 연극 담당하던 기자분이 저한테 네. 런던에서 뭘 보고 왔는데 대사 한마디 없이 네. 그냥 타악만 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재미있더라. 그런 네. 얘기를 저한테 술자리에서 대학로 술자리에서 네. 그냥 문득 했어요. 근데 그 얘기 듣는 순간 두들기는 거면 한국에 사물놀이만 한 게 그렇죠. 없는데 네. 그럼 나도 사물놀이를 이용해서 뭐 연극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러면 언어가 없이 연극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해외 공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에서 난타가 이제 처음에 출발을 한 거고 그래서 네. 비언어극으로 네. 이제 시작을 하게 된 네. 거죠. 그때 그러면 좀 다른 비언어극을 좀 보면서 좀 참고도 하신 게 있으세요? 예. 그때 이제 다른 비언어극 중에 가장 유명했던 게 스톰프였고 그다음에 지금 기억은 나지 않는데 또 다른 작품이 있었고 블루맨 그룹의 네. 튜브도 네. 그게 다 난타보다 1년 전에 먼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작품들도 제가 뉴욕에 가서 보고 그때부터 제 고민은 어떻게 스토프와 다르게 만들까 또 어떻게 블루맨 그룹의 튜브와 다르게 만들까 그게 저한테 가장 고민거리였어요. 네.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그 당시 튜브나 블루맨 그룹이나 스톰프는 스토리가 없었어요. 네. 네, 그냥 소리를 연결하고 그렇죠. 네. 이벤트를 연결한 네. 그야말로 퍼포먼스였거든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스토리가 있는 퍼포먼스를 만들어야겠다. 네. 그래서 요리사들이 주방 안에서 음식을 만들면서 일어날 수 있는 드라마 또 그 안에서 주방에 일하는 사람들끼리의 갈등 네. 이런 걸 좀 드라마타이즈 하면서 거기에 사물놀이를 곁들이는 그런 퍼포먼스를 해야겠다. 그래야 기존에 있는 넘버벌과 좀 차별화할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작품을 업그레이드 하다 보니까 이제 스토리를 위해서 매니저란 배역도 필요하다는 네. 생각이 들어서 네. 매니저 역할을 새로 만들었고 네. 또 여러 가지 미션을 처음 공연 시작할 때 6시까지 결혼 필요한 네, 음식을 네. 만들라는 미션을 전달하잖아요. 네. 그 미션이 간단하지만 그거 하나 때문에 관객이 연극을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아마 다른 넘버볼 퍼포먼스하고는 저희가 좀 차별화하려고 네. 했었고 실제로 에딘버러나 브로드웨이에서 공연했을 때도 그런 점을 저희가 좀 잘 평가받았던 네. 것 같아요. 네. 스토리가 있는 그냥 타악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드라마 속에서 네. 타악을 했다는 것이 독특하다. 또 사실 외국 사람들이 사물놀이라는 걸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리듬이 독특하다는 걸 느껴요. 네. 그러니까 네. 자기들도 다 리듬이 있죠. 뭐 아프리카는 뭐 얼마나 훌륭한 리듬이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자기들 리듬하고는 뭔가 좀 다른 독특한 그런 사물놀이의 독특함 그리고 드라마가 있어서 지루하지 않게 끌고 가면서 관객을 끌고 가면서 그걸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 또 우리 요리사들이 입은 옷이 과거에 한국 공연을 해외에 가져가면 우선 한복을 입고 전통을 생각했는데 우리 요리사들의 옷은 하얀 전 세계 어느 그렇죠. 나라나 가나 네. 똑같은 요리사 옷이죠. 네. 그런 것들이 일단 보편성이 있는 거죠. 전 세계 어디에 가나 거부감 없이. 네. 그 전통이라는 거는 물론 훌륭하고 좋은 거지만 외국인들에게는 그것이 처음에는 조금 쉽게 다가가지 못할 수 있어요. 자기들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난타의 경우에는 전통 리듬을 활용하지만 의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 다 봐도 통하는. 저건 요리사. 네. 전 세계 누구나 음식을 만들어 먹잖아요. 네. 주방이 있고. 그렇죠. 주방에서 쓰는 도구도 전 세계가 거의 비슷하죠. 칼과 네. 도마 뭐 그런 보편성 그런 것들이 함께 있어서 그 비연어극으로서 난타가 잘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어떻게 하다 요리사랑 그 리듬을 그러니까 연결하셨어요? 사물놀이 하면은 두들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우리가 국악하는 팀도 아니고 연극을 만들려고 하니까 우리 일상생활의 사물놀이 리듬처럼 두들길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처음에는 사물놀이의 북소리와 제일 비슷한 게 뭘까? 물통. 꽹가리랑 비슷한 게 뭘까? 쟁반. 네. 양철 쟁반. 네. 네. 이제 그런 걸 갖고 막 두들기다 네. 보니까 그게 다 주방 도구잖아요. 그럼 칼로 도마를 사물놀이 리듬으로 쳐보면 어떨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요리사네. 그래서 등장인물이 요리사가 된 거예요. 처음서부터 주방과 요리사를 생각했던 게 아니라 사물놀이를 가지고 그 리듬을 우리 생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걸로 두들길까를 하다 보니까 네. 그걸 연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주방이란 공간이 무대가 되고 요리사들이 등장인물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연습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대본도 없이 네. 텍스트도 없이 사물놀이를 가지고 연극을 만들자 이 컨셉만 가지고 모였으니까 거의 뭐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 거 R&D를 한 거죠. 이것도 네. 해보고 네. 저것도 해보고 네. 이제 그러는 과정에 세트 무대 세트의 공간 개념 또 등장인물 캐릭터는 요리사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죠. 네. 사실 이 난타를 거쳐간 배우들 중에 좀 유명한 배우들도 많잖아요. 네, 뭐 대표적인 배우가 요즘 한국 영화에서 주인공 많이 하는 유승용 배우. 그렇죠. 난타 네. 초연 때부터 네. 같이 에딘버러 갔었고 네. 유럽 투어를 같이 했던 배우고. 그리고 2003년도 브로드웨이 때 같이 했던 배우 중에는 요즘 또 TV에 많이 등장하는 김원혜라는 배우가 그때 이제 주방장 역할로 네. 그 친구도 초연 때부터 해서 네. 에딘버러 브로드웨이까지 같이 했었고 뭐 장석현 배우 그 친구가 이름을 바꿨는데 뭘로 바꿨더라? 장혁진 배우. 장혁진 배우. 네. 장혁진 배우도 요즘 TV에 많이 나오죠. 네. 네. 그때 여배우 했던 서추자 배우 그 친구는 그 미국 공연을 끝나고 미국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브로드웨이에서 연극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브로드웨이에서 연극도 하고 또 영화도 네. 출연하고 네. 있고.
그래서 그 배우들이 가끔 이제 무슨 계기가 있으면 그 난타하던 시절의 얘기를 이렇게 풀어놓는데 네. 그냥 그런 얘기들만 봐도 얼마나 치열하게 열심히 했나 이런 게 김원혜 배우는 칼을 엄청 잘 쓰게 돼가지고 한참 뒤에 나와서 어디서 뭘 하는데도 뭐 네. 정말 능숙하게 칼을 하나. 본인이 그래요. 이게 안 될 줄 알았는데 네. 몸이 기억해서 그러니까요. 그냥 잡으면 저절로 네, 자동으로 저절로 이렇게. 된다고. 해. 그런 난타가 사실 그 대사 없이 표현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말로 하면 그냥 간단한 거를 그렇죠. 몸과 몸짓과 표정으로 해야 되니까 그 배우들의 연기력이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에요, 사실. 그리고 또 에너지가 굉장히 네. 많이 필요한 작품이고. 저희가 2005년도 미국 투어 때 그 46개 도시의 마지막 도시가 멕시코 시티였는데 네. 조금 높아요, 그 지역이. 아, 네. 그래서 우리 축구 선수들도 가면은 숨차는 네, 곳인데 고산쯤 그곳에서는 네. 저희가 무대 양쪽 그 포켓에 네. 산소호흡기 놓고 공연했어요. 어머. 그러니까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한 씬 네. 끝나고 나오면 가서. 산소를 이렇게 들이키고 다시 음. 무대로 나가고 그 배우들이 그렇게 고생을 했었죠. 그 정도로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네. 중간중간에 이렇게 산소를 공급을 그 해줘야 멕시코가 되는군요. 워낙 네. 고온이라서 고산지대. 거기 네. 사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외국인들이 네. 가서는 조금만 뛰어도 헉헉거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극장에 아예 산소 그 통이 있더라고요. 무대 양쪽에. 그래서 아. 그 산소를 이렇게 마셔가면서 공연했던 적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수많은 도시에서 이제 여러 관객들을 만나고 공연을 했으니까 사실 뭐 에피소드를 나열하자면 끝도 없을 텐데. 그렇죠. 뭐 네. 제가 미국 그 투어를 다 돈 건 아니었고 네. 저는 뭐 시작할 때 막 올려놓고 이제 한국에 왔다가 이제 끝날 때 또 가보고 그랬는데 우리 배우들 얘기 들어보면 미국의 46개 도시를 돌면 사실 저희가 지명도 잘 모르는 도시가 많아요. 네. 뭐 뉴욕 LA처럼 유명한 도시가 아니니까 네. 어떤 주에 어느 도시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지명이죠. 그런데 500석, 1000석짜리 극장에서 공연을 했는데 거기에 50년대, 60년대 이민 가신 한국 분들이 몇 분씩 계신 거예요. 공연 끝나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분장실로 오셔서 정말 펑펑 우셨대요. 내가 50년대 미국에 이민 와서 이곳에서 내가 한국 공연을 볼 줄은 정말 그렇죠. 몰랐다. 네. 그리고 정말 내가 자랑스럽다. 네.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 배우들 붙잡고 한참을 우셨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고 곳곳에서 아무래도 우리 교민 여러분들이 저희가 미네탈 레인에서 공연할 때는 그 뉴욕이지만 워싱턴, 필라델피아에서 우리 교민들이 관광버스 대절해서 주말에 공연 보러 오셨어요. 물론 저희 미네탈 레인 공연 때 전체 객석의 한 80%가 그냥 미국인이었고 네, 한 네. 10%, 20%가 우리 한국계. 교민이었는데 네, 네. 뉴욕 교민뿐만 아니라 그렇게 동부 지역의 다른 도시에서 아. 그렇게 교민들도 오셨고 또 저희가 불을 쓰잖아요 무대 위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 해외에서 공연할 때 그 불 쓰는 거에 대해서 관리가 굉장히 철저하거든요. 네. 그래서 유럽의 어느 나라든지 공연을 가면 저희가 극장에 들어가서 그 불 쓰는 장면만 우선 보여드려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 동네 소방서에서 네. 꼭 네. 오셔서 막 오르기 전에 네. 며칠 전에 저희가 불 쓰는 장면을 먼저 보시죠. 그래서 그 소방서 분들이 보고 그분들이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럼 못 해요. 그래요. 하긴 네. 하되 소방관 입회하에 해라. 그래서 어떤 공연은 일주일 동안 내내 그 소방서에서 공연 시간만 되면 소방관이 와서 네. 무대 뒤에서 의자 놓고 앉아서 대기하고 우리 네. 공연을 막 재밌게 보시면서 잠깐 앉아 계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혹은 또 그 불 끄는 그 소화기. 소화기를 원래 한 대씩밖에 없는데 한 네. 대씩 더 배치해라. 네. 어쨌든 그 소방서, 로컬 소방서에서 이런저런 지정을 해주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해외 가면은 제일 먼저 저희 공연을 보시는 분들은 동네 소방서 아저씨한테 먼저 보세요. 이번에도 그랬나요? 물론이죠. 이제 이렇게 브로드웨이 같은 곳에서 공연을 할 때는 공연 내내 그 불 전문가를 꼭 써야 되는 게 그 조건이에요. 그래서 되게 전직 소방서 분들이 그 일을 하시거든요.
굉장히 비싸요, 인건비도. 근데 사실 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제가 이제 가스 부스터를 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공연이 끝나고 나면 가스 부스터 안에 있는 그 가스통 있죠. 네. 그걸 이렇게 걷어가지고 캐비넷에 넣고 아. 잠그고 그 다음날 공연 전에 오셔서 그걸 꺼내서 다시 가스 부스터에 넣고 불을 켜보고 사실 그분이 그 일이 전부인데 네. 주에 몇천 불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안전 관리. 네. 안전 관리죠. 네. 그래서 사실 뭐 우리도 그런 관리가 좀 필요해요. 네. 사실 소방에 관한 거는 외국이 굉장히 철저하거든요. 네. 근데 네. 우리는 그렇게까지 철저하지는 않은데 물론 우리도 뭐 가끔 점검도 하고 하지만 네. 그런 게 굉장히 우리 극장에서도 왜 화재가 났던 적이 몇 번 그렇죠. 있었잖아요. 네. 그지 세트 같은 경우는 해외 나갈 때 특히 다 이제 방염을 네. 철저하게 해서 그것도 가서 꼭 테스트를 받아야 되고 네. 또 항상 소방서에서 와서 공연을 미리 보고 안전하게끔 대책을 네. 저희한테 요구를 하죠. 공연을 못한 적은 없어요. 다만 이제 네. 소방관 입회해야 한다든가 네. 소화기를 추가한다든가 네. 뭐 그런 경우죠. 네. 다양한 재미있는 그러게요. 이야기들. 네. 그럼 요번 공연할 때는 뭐 좀 생각나는 장면 없으세요? 요번에는 사실 우리가 미국 극장에서 공연을 할 때 좀 애로사항이 뭐냐면 네. 유니온 노동조합이 네. 있죠. 네. 그 조합에 소속되지 않은 스태프들은 콘솔 기계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스태프들이 가도 그 기계를 못 만져요. 그리고 이제 미국 스태프들이 그걸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래서 이제 통역을 통해서 우리가 리허설을 하면서 미국 네. 스태프들한테 큐를 다 알려주고. 근데 이번 극장에서 그 조명 오퍼레이터하고의 협조가 좀 원활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네. 사실은 큐를 꼭 무대 감독이 고 하고 큐를 주는 게 아니라 조명 오퍼레이터가 무대를 보고 그냥 해야 되는 큐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까지 다 큐를 달라고 하니까 막 드럼을 두들기는 씬에서 레프트 라이트에 많은 라이트들이 막 반짝반짝하는 네네. 걸 제가 범핑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건 일일이 큐를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씬에서 그냥, 오퍼레이터가 네. 막 네. 피아노 치듯이 단추를 네, 눌러야 네, 되는데 네. 그걸 큐를 달라고 그러면 고고고고고고 이렇게 큐를 줘야 되는데 그런 이제 처음 만나는 스태프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네. 그걸 우리가 하면 그냥 속 그죠. 편한데 네. 유니온이 아니면 네. 그게 손을 안 댈 수 되니까. 없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물론 결국은 뭐 그 친구가 하긴 했지만 네. 이제 리허설 과정에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설득하는 과정, 네. 설명하는 과정 네. 뭐 이런 게 참 힘들죠. 네. 외국 가서 하면 항상 그런 문제는 조금씩 생겨요. 네. 예, 극장마다 룰이 좀 다르고 네. 또 러시아 공연할 때 예전에 네. 그 러시아가 그래도 예술의 그럼요. 모스코바가 네. 뭐 네. 최후배 네. 도시고 네. 근데 그 러시아의 어느 극장에서 공연을 하는데 저희 세트가 그 러시아 세관 통과가 예정보다 하루가 늦어졌어요. 뭐 트집 잡을 것도 없는데 저거 뭔가 네. 트집을 잡아서 네. 극장에 공연한 이틀 전에는 세트가 도착해야 하는데 당일날 아침에는 아이고. 세트가 도착을 네. 한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세팅을 하고 조명 음향을 맞추는데 공연 시간이 오후 6시 정도였는데 네. 6시까지 도저히 셋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6시에 관객이 꽉 찼어요. 어떡해요. 근데 그때까지도 셋업이 안 끝났고 네. 그 러시아 그 극장 관계자가 관객석에 나가서 네. 뭐 이런 사정으로 네. 셋업이 늦어졌다. 3시간 이후에 9시에면은 셋업이 끝나서 공연을 시작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그때 다시 오시든지 네. 아니면 이제 환불을 해드리겠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6시에 관객이 왔다가 다 나갔죠. 어. 그리고 우리 이제 부랴부랴 셋업을 해서 9시가 딱 됐는데 정말 깜짝 놀란 게 한 명의 환불도 없이 어머. 그 6시에 왔던 관객이 9시에 다 다시 왔어요. 모여서. 어머. 그래서 참 대단한 나라다. 오. 그 감동인데. 러시아에는 뭐 연극 전용 극장이죠 말하자면 네. 레파토리 시스템으로 러시아 문호들의 작품들을 네. 공연하는 그런 많은 공연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연극을 보는 게 굉장히 좀 생활화돼 있다고 할까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 네. 반쯤 올까? 네. 아니면 반쯤 환불해 가겠지? 근데 6시에 왔던 관객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9시에 다 와서 저희 공연을 봤던 그런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감동적인 네. 해외 네. 공연이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19년 만에 이제 다시 뉴욕에서 공연을 하는데 뭔가 그 전에 난타 이제 쿠킹이라는 게 네. 이제 거기서의 제목인데 이런 공연이 있어라고 할 때 한국의 공연에 대한 그런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네. 게 지금 19년이 지난 지금은 좀 많이 다를 것 같거든요. 네, 많이 달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2003년도만 해도 쿠킨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본 공연이야, 중국 공연이야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한국 문화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고 동양에서 무슨 공연이 왔다 그러면 뭐 일본 공연 아니면 중국 공연이라는 선입관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요번에는 그 K 퍼포먼스라는 그런 홍보가 나갔고 그래요. 또 뭐 한국의 드라마라든가 영화가 이미 많이 알려졌으니까 네. 이제는 당연히 난타 이 쿠킨이 한국 네. 공연이라는 걸 알고 네. 한국에 대한 그 어떤 호감도, 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그런 게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를 깨닫게 되죠. 네. 그 제가 첫날 공연 끝나고 네. 이제 배우들하고 회식 오프닝 파티 하려고 네. 극장에서 뭐 샴페인 파티를 간단하게 하고 우리 한국 식당을 찾아서 뉴욕에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한 1시간 정도 줄 서서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그 밤 늦은 시간에 공연 끝나고 갔으니까 10시가 좀 넘었는데 그 시간에 외국인들이 한국 식당 들어가려고 줄을 서 있어서 뭐 한 1시간 정도 기다려야 자리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는 뉴욕처럼 큰 도시에서는 한국 문화가 굉장히 많이 알려진 거죠. 드라마, 네. 뭐 영화, 연극, 한국 음식까지도. 네. 그래서 2003년도하고는 정말 많이 달라진 걸 느꼈어요. 그러면 이제 미국 투어 얘기 지금 하고 있다고 하셨지만 난타의 25년을 지금까지 이렇게 보고 다시 이제 새로운 25년 네. 앞으로의 난타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참 다행스러운 것이 이게 25년 전에 만든 작품인데 네. 지금 와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25년 전의 관객과 똑같은 만족도를 가지신다는 게 이 작품이 앞으로 25년은 더 갈 수 있겠다 이런 네. 저한테 희망을 갖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뭐 그동안 생각해왔던 해외 투어를 좀 더 활발하게 하는 일 그리고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 하와이의 난타 전용극장을 준비하려다가 맞아요. 추진하고 계셨는데 역시 코로나 때문에 그만 멈춰버렸는데 이제 그렇게 해외에 좀 더 난타 전용극장을 조금씩 늘려가는 일들 이제 그런 일들을 계속 할 생각이고요. 또 사실 새로운 넘버볼 난타 이후에 새로운 넘버볼을 몇 번 시도했는데 제가 아무리 해도 난타만큼 좋은 작품을 못 만들겠다고요. 네. 그래서 타악을 소재로는 네. 난타 이상을 만들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른 소재로 넘버볼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서 내년쯤에는 또 새로운 넘버볼을 하나 선보이려고 작품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네, 어떤 작품인지 조금 뭐 거의 확정이 됐는데 서울예술단하고 같이 작업을 하기로 했고요. 네. 그 굿과 무당을 소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서양인들이 한국의 굿 또 무당, 무당이라는 게 어찌 보면 이제 초능력자잖아요.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그런 걸 소재로 한 넘버볼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당이 일종의 슈퍼맨이잖아요.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근데 그 마블의 영화들을 보면 아이언맨, 또 스파이더맨
그 사람들의 초능력이 그 옷을 입는 순간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옷을 네. 입는 순간 네. 아이언맨의 네. 파워가 발휘되고 스파이더맨이 건물을 그렇죠. 그 옷을 입는 순간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아주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어떻게 보면 따돌림 받는 어떤 여자친구가 무당 옷을 입으면서 아. 힘이 발휘되는 아. 이제 그런 스토리를 제가 구상을 하나 해서 이제 그런 작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내년쯤엔 볼 수 네, 있어요? 내년 가을쯤 공연을 네. 목표로 아. 준비하고 있죠. 그것도 그러면은 비언어. 피아노. 네. 아. 그래서 서울예술단하고 네. 같이 지금 뭐 여러 가지를 협의 중에 있어요. 네. 끊임없이 새로운 일을. 네. 네. 그게 제일 재밌게 네. 사는 것 같아서. 네. 아, 대단하시다. 요즘은 사실은 그 유튜브 원더풀 맞아요. 라이프라고 네. 배우분들 인터뷰하는 거 그 일이 저를 굉장히 좀 제가 재밌어요. 제가 그분들 만나서 최근에는 박정자 선생님 인터뷰를 네.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박정자 선생님 안지 굉장히 오래됐지만 네. 그동안 몰랐던 얘기들 아. 그 요번에 이제 제가 그 인터뷰를 하면서 들으면서 너무 재밌었고 네. 그래서 그 원더풀 라이프 유튜브를 재밌게 하고 있죠. 그 처음에 몇백 명이었는데 저희도 이제 10만이 넘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실버 버튼인가 네. 그것도 네. 받고 그래서 네. 아주 신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네. 2년 전에 나오셨을 때 이제 막 시작해서 시작한다고. 예, 네. 예. 그랬는데 저도 얼마 전에 들어가 보니까 네. 구독자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원더풀 라이프의 송승환 편에서 가장 두려운 거는 무엇이냐 하고 묻는 말에 대답하신 게 다음 만들 작품에 아이디어가 없을 때라고. 네. 그 말씀을-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뭐 그거는 또 벌면 되지 뭐. 네. 근데 내가 지금 다음에 뭘 하지 하는데 할 게 없으면 되게 좀 불안하고. 근데 요즘은 이제 다행히 다음에 할 거가 여러 개가 있어서 네, 네. 좀 부자가 된 기분만. 아, 네. 네. 왜냐하면 말씀드린 그 서울예술단과 작업하려고 네, 네. 하는 네. 그 넘버벌도 있고 또 그 유튜브에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리스트를 지금 다 뽑아놓고 아, 있으니까 네. 그 사람들을 만날 기대감도 있고 네. 또 지금 출연하고 있는 뭐 연속극이 내년 3월까지는 계속 방송이 되니까 그거 재밌게 촬영하고 있고 그래서 요즘은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네. 네. 몸은 조금 피곤한데 그래도 굉장히 즐겁게 살고 있죠. 네. 전에 어디 다른 인터뷰에서 이제 시력이 안 좋아지시고 나서 네. 영화를 보고 싶은데 그게 힘들어져서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네, 하신 네, 걸 네. 내가 기억이 그래서 나는데. 그것도 제가 이제 방법을 찾았어요. 그래서 네. 제가 시력이 안 좋아졌지만 한 이렇게 한 15cm, 20cm 가까이 오면은 배우 얼굴까지도 보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패블릿을 가까이서 영화를 보죠. 근데 네. 네. 그래도 해결 안 되는 게 자막이 안 보여요. 아. 자막은 도저히 볼 수가 네. 없어서 네. 그래서 제가 OTT 회사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자막을 좀 어떻게 그 읽어주는 방법이 없겠나. 네. 근데 뭐 더빙을 하는 거는 또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근데 뭐 특정 회사지만 넷플릭스를 제가 넷플릭스는, 만났더니 네, 그 네. 넷플릭스에서 본사에 좀 알아보겠다고 그랬는데 본사에서 연락이 와서 그 본사에서 온 이메일을 저한테 전해줬는데 방법이 네.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보이스 오버라는 기능을 네. 이용해서 네. 그 자막을 TTS로 네. 자동으로 읽어주는 기능이 있어서 아. 요즘은 이제 제가 자막이 안 보여도 자막을 한국말로 무슨 네. 영화든 다 읽어주죠. 아. 배우들 오리지널 목소리도 들리고. 네. 아. 그래서 그것도 제가 조정할 수 있어요. 배우들 목소리를 70 번역해서 들려주는 목소리를 네. 30 네. 아니면 뭐 50대 50. 네네.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불란서 영화든 이태리 영화든 자막만 있으면 네. 그거 다 읽어주니까 네. 그런 IT의 덕을 보고 있죠. 어. 그래서
다행히 이제 영화도 볼 수 있게 돼서 그런 기능도 있군요. 와. 그리고 제가 넷플릭스 전에 취재하면서 그 음성 해설 버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비슷한 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넷플릭스의 자체 기능이라기보다는 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기능이에요. 여기에 갖고 있는 기능. 그 기능을 넷플릭스에 설정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성 해설 버전하고는 조금 다를 거예요. 그거는 넷플릭스에서 만들 때 오리지널 자체적으로. 그거는 자체적으로 음성 해설 버전을 또 만들어서 그걸 선택할 수 있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요즘 우리 한국 TV들이 세계 최고잖아요. 근데 스마트 TV라고 그러잖아요. 그 똑똑한 TV면 자막 읽어줘 그러면 좀 읽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안 읽어주잖아. 그래서 제가 전자회사 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좀 자주 했어요. 그런 기능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제가 뉴스를 볼 때도 어제도 가령 SBS 뉴스를 보면 요즘은 뒤에 많은 부분이 해외 뉴스예요. 미국의 뭐 선거가 어땠다, 뭐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땠다 하면서 외국인들이 계속 말하는 게 나올 때 그게 다 자막으로 나오죠. 그렇죠. 근데 시각장애인들은 그 자막 못 보거든요. 근데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수화를 해요. 그래서 청각장애인들은 듣지 못해도 수화를 통해서 그 내용을 전달받을 수 있는데 오히려 시각장애인은 그 자막을 못 읽으니까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 넷플릭스 영화를 볼 때처럼 그런 자막을 음성으로도 좀 지원해주는 그런 기능이 방송국에도 좀 필요하겠다 싶은 게 사실 우리나라 전자 기술이 떨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배려가 부족한 거예요. 배려. 그런 배려만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가 이제 노인 인구가 거의 1,000만 가까워지잖아요. 근데 그 1,000만 중에 시력 나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녹내장, 백내장, 노안. 근데 시력이 나쁘다는 게 다 안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보이지만 뭐 글자 같은 건 안 보이고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좀 없는 거죠. 방송도 그렇고 이런 전자기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윤곽은 보이고 형태는 보이지만 디테일이 안 보이는 장애인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냥 자막만 할 것이 아니라 그걸 좀 요즘 뭐 TTS라고 해서 텍스트 투 스피치 같은 뭐 아주 간단한 기능이 있으니까 그런 기능을 좀 TV에서 혹은 방송국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정말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배려, 장애인에 대한 어떤 배려, 또 생각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요. 수어 통역도 사실 예전에는 그렇게 전부 다 하지 않았는데 요즘 이제 모든 뉴스 프로그램에 하고 하는 걸 보면 예전보다는 이제 많이 나아진 건데 요즘은 이제 전화기로 다 문자, 뭐 카톡으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청각장애인들이 전화가 무용지물이었어요. 못 들으니까. 근데 청각장애인들이 요즘은 이제 전화가 굉장히 고맙죠. 다 문자로. 근데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힘들어졌어요. 옛날엔 전화하던 걸 다 문자로 보내는데 시각장애인은 문자를 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자를 읽어주는 기능만 있으면 되거든요. 다행히 휴대폰에는 있어요. 휴대폰에는 그 문자를 다 읽어주는 기능이 있어서 저는 다 듣거든요. 휴대폰의 문자를. 근데 아직 방송에서 뉴스 자막 같은 건 그런 서비스를 안 하고 있죠.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게요. 전달. 건의를 해주시나. 지금도 저기 드라마 출연하고 계세요. 뭐 저희 KBS 방송은 아니지만 주말 연속극 찍고 있는데 뭐 재밌게 찍고 있고요. 뭐 이제 늙어서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 아버지니까 분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재밌게 찍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열심히 아주 보고 즐겨보시는. 그러면 2년 연속으로 그 드레서 더 드레서 출연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그런 연극 계획은 또 없으세요? 네, 우선 드레서는 내년 연말쯤 다시 해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제가 아무래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나이 든 배역에 관심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이태리에서 굉장히 히트한 연극인데 한국에는 아직 소개되지 않은 네. 그 라스트 문이라는 작품이 네. 예, 좋다는 얘기를 듣고 그 대본을 구해서 봤어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품을 지금 번역은 끝냈고 네. 이제 같이 작품할 프로덕션을 몇 군데 얘기하고 있는 중이죠. 네. 그래서 네. 라스트 문이라는 작품인데 내년쯤에는 그 라스트 문하고 그리고 이제 드레서 재공연 네. 그걸 또 준비하고 있죠. 라스트 문은 어떤 역할이세요? 라스트 문은요, 어느 대학 교수가 이제 은퇴를 하고 부인은 일찍 떠났고 혼자 아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이제 손자가 커서 방을 내줘야 돼요. 독방이 필요한 네. 나이가 됐죠. 그러려면 내 방을 빼줘야 돼요. 네. 그럼 내가 갈 곳이 양로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손자가 커서 손자한테 방을 주기 위해서 양로원으로 가는 날 아침 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 이제 그런 내용의 연극이에요. 오래전에 사별한 그 아내가 그 연극 속에서 등장하기도 하고 또 양로원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도 있고요. 근데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태리 정서가 우리 정서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거기도 반도 국가고 그래서 이태리 연극인데 네. 번역을 얼마 전에 끝내서 네. 이 작품을 내년쯤엔 꼭 해야겠다. 뭐 내년에 못하면 내후년에 해도 되고. 네. 네. 뭐 나이 드니까 또 그런 여유는 좀 생기더라고요. 어쨌든 그 라스트 문하고 네. 드레서 그 두 작품 또 뭐 아마데우스의 살리에르 역할. 예, 살리에르 역할. 그것도 뭐 해보고 싶다고 이진아 하신 연출이 거. 한번 얘기를 해서 언젠간 한번 해볼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네. 그렇구나. 아직도 뭐 할 일이 너무너무 많으시고. 그러니까 새로운 일들이. 네. 근데 뭐 그게 사는데 원동력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늘 좀 긴장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죠. 나이 들어서 너무 이렇게 풀어지면 오히려 건강에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할 수 있는 일이 앞으로도 있다는 게 좀 사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걸 계속 유지하게 해주고. 네. 이제 그러면서도 조금은 여유는 또 있어요. 만약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못하면 뭐 내후년에 하지. 그러다 영영 못하면 그거 내 팔자지 뭐. 이제 그런 여유는 좀 생긴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여유가 있으면서 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게 저한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사실 감독님 이제 청춘 스타로 그렇게 정말 그런 시절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제작자 공연 만들고 그렇게 보내시다가 요즘 이제 다시 또 배우로 돌아오시고 굉장히 이제 오랜 세월을 여러 가지 일을 활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지내왔는데 이렇게 돌아보면 뭔가 좀 그때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뭐 이런 그런 순간도 있을 것이고 이때는 정말 기뻤다. 진짜. 그러니까 최고의 순간과 정말 어려웠던 순간을 꼽는다면 글쎄요. 최악의 순간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셰익스피어 연극 대사 중에 끝이 좋으면 다 좋아라는 대사가 있죠. 그러니까 뭐 힘들고 어려운 시기도 많았지만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그냥 추억이었다 정도로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망각한다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기쁜 순간은 오늘 난타 얘기를 했지만 역시 난타로 제가 좀 정말 제 스스로가 깊은 감동을 느꼈던 순간이 많이 있었어요. 우선 97년에 난타 초연을 하고 99년에 에딘버러 처음 갔을 때 그때 이제 처음으로 외국에 가서 100% 외국 관객을 놓고 난타를 공연한 것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때 관객 반응이 제일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 에딘버러 어셈블리 홀에서 첫 공연을 하는 날 정말 서울 공연 때보다 더 많은 곳에서 관객의 박수가 터져 나오고 웃음이 터져 나오고 마지막에
그 외국 사람들은 기립박수를 잘 치잖아요. 네. 다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내는데 저는 이제 객석 맨 뒤에서 그 극장 벽에 기대서 공연을 봤는데 관객 반응도 볼랴 공연도 볼랴 아 정말 눈물이 펑펑 나오더라고요. 그때가 아마 난타를 가지고 제가 가장 네. 좀 희열을 느꼈던 그런 순간인 것 같고 그다음에 2003년도에 그 브로드웨이 처음 네. 갔을 때 네. 그때도 굉장히 가슴 벅찼고 그 브로드웨이 관계자들이 뉴욕타임즈 평을 굉장히 기다리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 평이 잘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네.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서 저도 그걸 기다렸는데 공연 다음 날 아침에 리뷰가 나왔어요. 근데 리뷰가 굉장히 잘 나왔었죠. 네. 그 리뷰를 보고 우리 배우들하고 같이 얼싸안고 막 아. 콩충콩충 뛰었던 그런 순간도 제가 잊을 수 없는 순간이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평창올림픽 때였던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때 개막식에 그 마지막 성화점화가 딱 성공했던 순간에 아이고 이제 됐구나. 네. 희열보다는 안도 아까 네. 사고 없이 네. 큰 문제 없이 결국은 성화에 불을 붙이는 게 개막식의 예. 라스트니까 그죠. 네. 그게 정확한 타임에 안전하게 불이 붙었을 네. 때 아휴 3년 6개월을 고생했는데 드디어 불이 붙었구나. 네. 그 순간도 굉장히 잊을 수 없는 순간이고 폐막식 끝나고는 그 평창올림픽 컨트롤룸에서 뭐 스태프들 다 얼싸안고 울었거든요. 한 친구가 올림픽 끝났다 그러는데 네. 아주 그 특히 우리 여자 스태프들이 막 네. 엉엉 울기 시작해가지고 다 같이 부둥켜 안고 그 정말 감동도 있고 우리가 해냈다라는 보람도 있고 네. 또 성취감도 있고 다행히 평창올림픽 개폐막식이 평가가 굉장히 좋았고 좋았죠. 또 네. 외국 언론들로부터도 굉장히 정말 극찬을 받아서 네. 모두가 만족스럽게 그렇게 폐막식을 끝내면서 우리 스태프들이 그때 정말 뭉클했죠. 무사히 우리가 이걸 해냈구나라는 네. 생각. 네. 난타와 평창올림픽 네. 둘이 저한테 아마 큰 감동을 준 저한테 아주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줬지만 그러나 또 감동도 준 그런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저 예전에 인터뷰에서 팟캐스트에 나와서 하셨던 것 같은데 다시 태어나면 나무가 되고 싶다고. 맞아요. 네. 그게 아마 평창올림픽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네. 때일 거예요. 네. 하도 인간에 시달려서 네. 우리 일이라는 게 다 사람이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네. 어릴 때 연극할 때도 이 작품을 분석하고 어떻게 연기할까 하는 것보다는 네. 연습 과정에서 생긴 다른 배우, 다른 스텝, 연출들과의 갈등 때문에 고민한 시간이 더 많았던 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사람들이 모여서 예. 다 개성 강한 또 예술가들이 모여서 공동 작업을 하다 보면 네. 갈등이 없을 수가 없고 그걸 푸느라고 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그래서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예술적 재능을 주셨다면 이왕 주실 거면 혼자 하는 예술,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뭐 네. 이런 재능을 주시지 왜 이렇게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하는 거에 재능을 주셔서 날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평창 끝나고도 제가 난 다시 태어나면 나무가 되고 싶어. 네. 더 이상 인간들하고 안 부대끼고 경치 좋은 곳에서 이렇게 사람들 하는지 내려다보면서 지금도 그 생각이 있어요. 다시 태어나면 나무로 태어나고 싶다는 생각. 그렇게 힘들 때 어떻게 헤쳐나가야 돼요? 근데 그것도 역시 사람과의 어려움은 역시 또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결국. 어차피 우리가 같이 어울려 사는 세상이니까 그 고민을 내가 털어놓을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고 네. 내가 답답함을 좀 그 친구가 해결은 못 해주더라도 내가 답답함을 털어놓을 수 있는 또 다른 친구가 그걸 또 해소해 주거든요. 네. 결국 사람과의 갈등은 또 다른 사람과 풀어나가는 것 같고 또 제 경우는
새로운 일을 준비하면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일로 큰 고민이 있을 때 이게 뭐 내가 고민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싶으면 바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생각하죠.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 잊어버렸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는 많은 고민 중에 올 크리스마스 때 되면 기억이 안 날 고민도 많아요. 쓸데없이 고민하는 거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이건 내가 고민한다고 해결될 일 아니다 싶을 때는 빨리 잊어야 되는데 잘 안 잊혀지니까 그걸 잊기 위한 방법은 이제 다른 새로운 일에 몰두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그 고민을 했던가 네. 내가 왜 했지 그 고민을 하고 뭐 얼마 있다가 또 생각하게 되니까 그렇게 헤쳐나가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과의 고민은 이 사람과 대화하면서 풀고 네. 그렇게 풀어나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도 사람이지만 또 약을 주고 이 회복시켜주는 그럼요. 것도 또 네, 사람인 거죠. 네. 네, 오늘 그 난타 얘기 뭐 예전에 이제 초연했을 때부터 네. 이렇게 다시 초대받아서 브로드웨이에 올라간 얘기와 많은 얘기들을 들었는데 너무 이렇게 말씀을 너무 따뜻하게 재밌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듣는 내내 그냥 마음이 이렇게 그렇죠. 뭔가 네. 따뜻해지는 그런 네.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앞으로 저는 네, 오늘 들었던 얘기 중에 광생약국이 진짜 이대앞에 광생약국. 네. 종로 세고비아 악기사. 네. 네, 아주 유명한 예매처입니다. 아. 70년대. 아니 저도 뭐 저 그 종로서적이나 교보문고. 이런 데서는 네. 사본 기억이 있거든요. 네. 우체국에서도 사본 적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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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광생약국은 네. 처음 들었어요. 70년대 학번을 가진 그 여대생들이라면 광생약국을 다 아실 거예요. 오. 이대앞 광생약국. 이대앞 광생약국. 저 이대 나왔는데 광생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는 없어졌을 때인가 보다. 그때 그 광생약국에서 약만 파신 게 아니라 표도 파시던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아무튼 재밌는 얘기 오늘 많이 나눴는데 이제 난타 내년부터 또 미국에서 투어할 네. 수도 있다는 네. 또 반가운 얘기도 들었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앞으로 난타가 뭐 20년, 30년 더 우리 곁에 네네. 함께 해주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네. 혹시 오늘 나와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아니요, 뭐 할 얘기 다 한 것 같은데요. 뭐 네. 특별히 할 얘기는 없습니다. 네. 아니면 난타를 오랫동안 기억해 주시는 팬분들께 예. 뭐 사실 그 얼마 전에 그 어떤 친구가 자기 5살 때인가 6살 때 엄마 손 붙잡고 이거 봤는데 네. 자기가 이제 20년 넘어서 여자친구가 생겨서 여자친구랑 어머. 다시 보러 왔다 그러더라고요. 어. 그런 관계 보고 참 반가웠어요. 네. 그래서 벌써 이제 25년이 됐으니까 사실 요즘 젊은 친구 중에 난타를 잘 모르는 분도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도 난타는 끊임없이 공연될 거고 또 우리 그런 젊은 관객 여러분들도 많이 난타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저도 난타 너무 많이 너무 알고 많이 있는데, 들으셔가지고 네. 다들 봤다고 착각하셨어요. 저부터 1번으로 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